안녕하세요, 이치림입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인데 넵튠, 로보티즈, 대웅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넵튠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재료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면 넵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영웅회기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고 친다면 최근에 롤이라고 하는 게임 있죠. 그런 롤이라고 하는 게임과 조금 컨텐츠가 좀 비슷한 느낌? 쉽게 말해서 롤이랑 배틀그라운드랑 조금 섞어 놓았다 라고 보면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기가 있을 만한 게임이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 일단은 이게 그렇게까지 시장 점유율이 높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에 넵튠에는 이런 가치 투자 관점으로는 저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관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 관심이 좀 많았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잘 터졌다는 점, 이런 점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넵튠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14,000원대에서 매매를 했다가 수익률 100%로 보고 나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정확히 팔았던 때는 한 요쯤에서 팔았죠. 요쯤에서 전 정확히 팔았었고, 사실 많이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아쉽기도 한데, 일단은 차트 관점에서 어떤지 한번 브리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관점이 어떠냐면, 넵튠 같은 경우에는 뭐 크래프톤에서 엘리온이라는 게임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영웅회계라는 이슈도 있고, 게임 신작들이 조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트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적인 관점으로도 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재료로 본다고 치면 솔직히 개미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라고 보는 게 맞고, 좀 시황과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많이 움직인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근거로는 분봉을 봤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 확 터졌고, 오늘 또 장 막판에 갑자기 슈팅을 많이 줬죠. 한 1분, 2분 남기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세력이 이렇게 슈팅을 줬다? 뭔가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도 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내일 못해도 이렇게까지 갑자기 슈팅을 줬다라고 친다면 28,500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넵튠의 경우 하락해도 28,500원이다. 그리고 추가 하락 시 27,600원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차트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치면 안 좋은 이슈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가 여기 있었던 저항 라인들을 뚫어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있었던 매물대도 어떻게 보면 단일가 매물대였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도 뭐 조금 균등하게 좀 물렸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단일가로 물렸기 때문에 뭐 여기 라인, 뭐 4만원 라인, 38,000원 라인, 여러가지 구간들, 즉 쉽게 말해서 텅 비어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일가인 부분들은 조금 거래량도 많이 적게 좀 거래량도 생각보다는 적게 터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 라인도 뚫기가 쉬울 것 같고, 세력 입장에서 여기 라인만 뚫어주게 된다고 친다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넵튠의 관점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8,500원 정도만 잘 기억하시고 매매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보티즈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LG와 관련해가지고 저도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어디서 매매했냐면 14,600원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14,600원이라고 친다면 여기 라인에서 낙주 매매할 때 아마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쯤이었나? 아마도 여기입니다. 여기 이 라인쯤에서 제가 매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쯤에서 아마도 이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한 1시 45분쯤 요쯤에서 한번 매매를 했었고, 슈팅 줄 때 팔았어야 됐는데 제가 팔지 못해가지고 물렸던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언제 추매를 했느냐,
간단합니다. 13,500원 부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13,500원 부분에서 매매를 했다고 치지만 13,500에서 많이 베이징을 베팅한 게 아니라 13,500 부분, 즉 이 아래쪽에서 회복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매매한 부분들은 요런 라인에서 1%, 1%, 1%, 1%씩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게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13,500원이라고 해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매매한 구간들은 여기 라인에서 1%씩 매매를 계속 하면서 지금 평균 단가는 13,900원쯤에서 멈춰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보니까 14,00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점들 봤을 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를 했다 하는 순간 무조건 본전 탈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해당 종목은 본전 탈출을 할 겁니다. 수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제 첫 번째 베팅에서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두 번째 베팅부터는 손실만 안 나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순간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겁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효과창을 좀 봤어요. 효과창을 봤었을 때 여기 라인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모습을 포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라인에서. 근데 이때 라인이 거래량 또 많이 터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 얘네들이 돈을 썼구나 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여기 라인에서는 하락을 할 줄 알았어요. 여기 라인에서는 하락을 할 줄 알아가지고 제가 매매했던 부분들이 요쯤 라인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봤었을 때는 여기 라인에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라인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이 라인이 이탈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쳤을 때 어디에서 지지를 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지지선이라고 칠 수 있는 여기 13,500원 라인에서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13,500원 부분에서 저는 매수를 하려고 했었고, 원래 오늘 종가가 13,500원 이하에서 마감을 했다면 저는 과감히 손절을 시켰지만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13,600원으로 끝났고 13,600원에서 끝나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도 14,0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더 바라볼 수 있겠다 라고 바라보고 있으며, 게다가 만약에 내일 제가 14,000원에서 매도를 못했다, 비중은 못 줄였다, 그리고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쳐도 저는 13,500원이라는 지지선을 이탈하는 순간 손절을 하면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 아무리 오늘 돈을 썼다고 하더라도 얘가 아직까지 충분한 물량을 매집을 하지 못했다고 친다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우하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얘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해보시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얘를 매매했던 거 관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얘를 매매할 때는 차트 관점에서만 주로 매매를 했어요. 차트 관점에서만 매매를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뇌동 매매라는 게 섞여 있습니다. 물론 LG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관련 주인 로보티지도 조금 더 슈팅을 줄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이 틀린 부분이죠. 제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해당 베팅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손실을 보고 있는 만큼 내일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본전에 매도를 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못해도 14,400원쯤 됐을 때는 매도를 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대웅이랑 대웅제약이에요. 오늘 사실 모든 종목들 볼 때 제가 코스닥 지수도 많이 보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볼 때, 코스닥이랑 코스피 지수를 볼 때 정말 많이 봤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대웅이랑 대웅제약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웅이랑 대웅제약 자체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오늘 시장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장 막판에 얘가 급락을 하니까 다른 종목들도 급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투매가 나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 해당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을 했다. 대웅 같은 경우에 거의 장 막판에 이런 라인에서 깨지는 부분들 있죠. 깨지는 부분들, 이런 라인이 나올 때
다른 개별적인 종목들도 이 라인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 시간에서 동시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늘 대웅이라고 하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움직였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서는 다시 한번 시간대가 어떻게 됐죠? 시간의 하한가를 갔거든요. 시간의 하한가를 갔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좋아하는 차트긴 해요. 제가 매매를 한다라고 친다면 어디서 매매를 할 거냐면 여기 라인이 정말 좋긴 해요. 요런 라인들 45,200원 정도. 솔직히 대웅 제약은 단일가에서 배제를 할게요. 대웅 제약은 대웅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대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쯤에서는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과감하게 그냥 내일 이 자리가 온다라고 친다면 물리신 분들은 답이 없어요. 어차피 물리신 분들이라고 친다면 요런 구간에서 추매를 하시고 반등 줄 때 매도하는 게 최고예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더 떡락을 한다? 그럼 무조건 추매 물량들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못해도 추매를 했는데 43,000원까지 이탈을 해버린다 하는 순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 특히나 추매 물량은.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추매 물량은 뭐 3%밖에 안 되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런 라인에서는 반등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고, 반등 맞고 올라갈 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요런 라인까지, 오늘의 시초가까지 5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 투매가 나온다라고 쳤을 때 여기 라인까지는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 라인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을 주겠죠. 반등을 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최대로 올라간다면 여기에요. 64,500원까지 최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게 본다라고 친다면 56,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대웅의 경우에는 요런 라인에서 저는 매수를 할 것 같고, 매도 라인은 56,000원인가 64,500원 64,000원 대충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어떻게 보면 대웅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긴 한데 갑자기 급투매가 좀 많이 나왔고, 분명히 재료에 대해서 악재가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아무리 악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라고 한 사람이 돈이 많이 물린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세력이 100억이 물렸다고 쳐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한 10억 정도를 쓰게 되면 주가가 한 10% 정도로 올라요. 그러면 밑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세가 상당히 잘 들어올 때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그냥 재료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차트와 심리적인 부분에서 반등을 주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그래도 터져준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밑에 있는 지지선 맞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라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조금 짧게 늦은 시간이라 가지고 짧게 설명을 드렸고, 로보티즈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매매를 같이, 혹시나 오늘 같이 저도 이거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 물릴 경우에는 13,500원에서 추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많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평균 단가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 평균 단가라고 친다면 거의 15,000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14,000원 되기 때문에 내일 반등 줄 때 그냥 팔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14,4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가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수익권이겠죠. 제가 수익권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추천 종목도 아니었고 공부용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른 분들이 추천 주시길래 차트를 봤더니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던 게 해당 차트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슈팅을 줄 수도 있겠죠. 슈팅을 주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다? 제가 전 영상에서 어떻게 주가가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은 흐름이 좋아요. 왜 흐름이 좋냐면 지금 채권의 가격을 보게 되면 일단 채권의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죠. 저는 이걸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채권의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는 뜻은 금리가 안정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금리가 안정화가 된다는 뜻은 시중의 유동성에 대해서 불확실한 게, 쉽게 말해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뜻이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나마 리스크가 많이 적었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일본 국채가 떨어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본 국채는 달러와 비슷하게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설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달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일본에 있는 엔화입니다, 여러분.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저금리 정책을 하면서 해외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빌려줬고 위기가 일어났을 때 돈을 다시 빨아들이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매수 채권의 비중이 많은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일본 자산들, 일본에 있는 엔화도 달러와 같이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서 채권을 조금씩 비교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한다 이걸 보고 나서 일단 미국 종목, 원래는 제가 픽스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시장 변동성이 크다라는 종목, 그거를 매매를 해가지고 10% 정도 수익을 봤는데, 오늘은 TQQQ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일단 분할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TQQQ라고 할 수 있는 3배 상승 레버리지죠. 해당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의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일단 주식시장에서 리스크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국에서 개별 종목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고 비중 조절을 잘하는 게 아닌 이상은 개인적으로는 ETF 들어가는 게 가장 맞는 선택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IQ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IQ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 라인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조금 애매했어요. 제가 영상을 미리 찍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영상을 미리 못 찍어줘서 좀 많이 아쉽거든요. 한번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상승을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원래 손절 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 영상을 못 찍어드려가지고 IQ 대응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은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손절이 아니라 추매하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일을 하면서 바빠가지고 얘를 대응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추매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위험한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도 세력이 이탈했다라고 보기도 많이 어려운 차트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개미 털기를 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7만원 라인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친다면 내일 아침에 한 58,000원 또는 6만원 이하가 됐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고, 여기서 또 하락을 한다라고 친다면
총 52,000원 라인에서 3차 매수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것까지 추천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지금 손절한다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IQ 매매하신 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손절 치는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AB 프로바이오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손절을 치는 게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렸었고, 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라는 것도 또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종목이 별로 없죠. 추가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오면 매도를 해라 라고 한 적은 있어도 IQ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 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여기 라인에서 68,000원 라인에서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고 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손절 지금 하기에는 늦었어요. 수입으로 수익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 라는 것까지 설명드리면서 해당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고 친다면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한 3일 동안 영상은 못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 답변 남겨드릴게요. 아마도 다음 영상은 한 25일 날에 크리스마스 때 할 짓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많이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